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아들 명의로 사라진 날,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 좀 맡겨봐. 수익률이 엄청 좋대. 나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내가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5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아들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나 믿어. 1년만 맡기면 2배로 만들어줄게. 나는 결국 아들을 믿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좀 줘봐. 내가 투자 절차 다 해줄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통장과 도장을 건넸어요. 아들은 나를 은행으로 데려갔고 직원 앞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하라는 대로 도장만 찍었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1년 뒤엔 1억이 될 거야. 나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투자는 잘 되고 있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2달이 지나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부터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어봤어요. 305 김민수 씨 계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집은 2달 전에 이사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사를 갔다는 말도 어디로 갔다는 말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주일 동안 100통이 넘게 걸었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 은행으로 갔어요.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 통장은 이미 해지됐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해지됐다고요? 언제요? 직원은 다시 확인하더니 3달 전에 해지 처리됐다고 했어요. 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요. 나는 아들이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맞으시죠?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들이 내 도장을 가지고 통장을 해지했고 돈을 전부 빼간 거였어요.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물었어요. 확인해 보더니 김민수 씨 계좌로 이체됐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었어요.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었어요. 나는 경찰서로 갔어요.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다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드님에게 통장이랑 도장을 직접 주신 게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면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경찰은 민사소송을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통장을 주신 상황이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투자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로 한 말뿐이었어요. 변호사는 힘들겠지만 소송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이길 확률은 낮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소송을 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이 들었고 친구에게 빌렸어요. 재판은 1년이나 이어졌어요. 법정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어요. 아들은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고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재판부는 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원고 패소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라고 했어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월세였어요. 일을 해야 했지만 이른이 넘은 나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다시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하루 5만 원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 생각만 나서 매일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알아보니 아들은 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전부 날렸고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했어요. 빚은 다시 5천만 원이 생겼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 아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살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들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한테 돈 없어. 내가 다 가져갔잖아. 그 뒤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발견돼서 살았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퇴원했고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은 매달 내 계좌로 10만 원씩 보내왔어요. 엄마 미안해. 평생 갚을 게라는 쪽지도 함께였어요. 나는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1년이 지나도 아들은 계속 돈을 보냈고 나는 계속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은 봉투를 들고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5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받아주세요. 나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난 필요 없어. 아들은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가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매주 찾아왔어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아들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고 가끔은 편지를 남겼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울어요. 아직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변했다는 건 알아요. 내 노후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들은 사람이 됐어요. 어쩌면 그게 더 큰 대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